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참견은 빵으로 날려버려. 김자옥 에세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꼭 대놓고 나를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다.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고 대화를 해보면 확신이 든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면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된다. 왜 나를 싫어하지? 나의 어떤 면이 싫은 걸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회사에서도 그랬다. 저 사람 왠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하고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었다. 가서 왜 내가 싫은 건지 물어볼 수도 없고 은근히 거슬렸다.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 느낌은 곧 확신으로 다가왔다. 내가 뭘 섭섭하게 했나? 좀 쌀쌀맞게 대했나? 대화를 하면서도 혹시 나를 더 싫어하게 된 건 아닌지 눈치를 살피게 됐다. 어떻게 해야 나를 좋아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친해져 볼까도 싶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지 않나? 그랬다. 나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나는 왜 그 사람이 싫었을까?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눈빛도 싫었다. 심지어는 발걸음 소리도 거슬렸다. 생각해보면 대체로 그렇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의 마음에 들기 위해 고칠 수도 고칠 이유도 없었다. 고쳐서 나의 마음에 든다면 분명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는 들지 않으리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열심히 싫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나를 싫어할 자유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유를 찾아 헤매느라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기로 했다. 그 사람을 만족시켜도 다른 누군가는 또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그 회사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취향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았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 그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싫어하게 두면 되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순 없다. 그게 누가 됐든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이건 마치 자연의 법칙과도 같다. 자연의 법칙은 거스르는 게 아니다. 내가 겨울의 추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겨울이 따뜻해질 순 없다.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겨울은 춥고 시린 상태로 꿋꿋하게 존재한다.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나로서 꿋꿋하게 존재하기로 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다. 나 싫다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데 애쓸 시간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챙기기로 했다. 내가 가진 재료, 내가 만들어 나갈 인생.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미스코리아이자 방송인 그리고 배우 최민수의 아내로 알려진 강주은 씨가 나온 적이 있다. 그녀는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각자 갖고 있는 재료들이 다 다르니까요. 같은 재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료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한테 맞는 길을 찾아야 해요. 제게 주어진 재료는 최민수라는 독특한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재료를 가지고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우처럼 내게 주어지는 재료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될 수도 있다. 나는 한동안 나에게 주어진 재료를 탓하며 남의 것과 비교하기를 좋아했다. 그럴수록 남들은 다 좋은 것을 가졌는데 내 것만 변변치 않은 것으로 보였다.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도 싶었다. 재료만 바꾸면 내 인생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헛된 상상도 많이 해봤다. 그럴수록 바꿀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나의 재료들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강주은 씨 말처럼 내가 가진 재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느 유명 강사는 아이도 다 컸는데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다는 전업주부에게 지금이 딱 좋을 때라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공부하라고 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 삶이 무료하다는 한 중년 남성에게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때도 지났고 악착같이 버려야 할 때도 지났으니 인생을 즐기는 시기로는 지금이 최적기이지 않냐며 그동안 시간이 없어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라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재료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둘에게 주어진 재료는 시간이었다. 남들은 간절히 원하는 재료를 갖고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남이 가진 것과 내 것을 비교하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레몬이 주어지면 레몬 주스를 만들라고 했다. 내가 가진 재료로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나도 나의 재료를 가지고 그럭저럭 잘 사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참견은 빵으로 날려버려. 전지적 참견 시점, 연애의 참견 등 요즘 참견이라는 말이 들어간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말 그대로 남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아니지 않냐, 도대체 왜 그랬냐 등의 참견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서의 참견은 TV에서만큼 유쾌하지는 않다. 참견을 하는 사람은 TV 속 패널만큼이나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입장은 재미와는 거리가 멀다. 반복되는 참견은 괴롭기까지 하다. 내가 한동안 지겹게 들었던 참견은 둘째에 관한 이야기였다. 둘째 안 가져? 참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전 예고도 없다. 하나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어김없이 하나는 외로워서 못 쓴다며 둘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고 나니 둘째의 얘기가 잠잠해졌다. 그래도 간혹 지치지도 않고 내게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안 늦었어. 내가 아는 사람은 큰애가 고등학생 때 둘째를 갔더라. 나이 먹어서 나오면 그렇게 예뻐 죽겠대. 예전에 남편과 같이 보고 빵 터진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다. 어느 유튜버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자존감이 높을 수가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도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남자친구는 있냐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전혀 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 얼굴을 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빵이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이 영상은 꽤 유용했다. 종종 남편이 듣기 싫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얘기했다. 어머, 빵도 말을 할 줄 아네. 남편은 하던 말을 멈추고 웃음을 터뜨렸다. 둘이 한참 웃고는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회사에서도 이 방법은 유용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할 때는 슬그머니 빵을 떠올려 봤다. 이왕이면 상대에게 어울릴 법한 빵으로. 회사에는 빵이 참 많았다. 뺀질뺀질한 밤빵, 넙대대한 맘모스, 무미건조한 베이글, 너무 달아 금방 질리는 팥빵. 어차피 사람들은 참견을 멈추지 않는다. 참견이 삶의 낙인 사람들도 있다. 어쩌면 TV 프로그램에서처럼 누군가의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은 참견은 빵이라고 생각하고 달갑지 않은 참견에도 웃으며 그래요 라고 대답하며 쿨하게 날려버리자. 책 주세요, 책. 아주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참견은 빵으로 날려버려. 오늘 김자옥 에세이를 먹어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